안녕하세요. 스마트 이직계의 건프로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오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쌈박하게 부자되는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 저희는 2023년도 트렌드 코리아 저희가 매년마다 읽는 책인데 그 마케팅 하시는 저희 사장님들, 스마트스토어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필수 요소일 것 같아가지고 꼭 참고로 알려드리려고 제가 북튜버는 아니지만은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2023년 책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은 제가 해마다 찾아보는 책이에요. 트렌드 코리아 2023년 리뷰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 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읽는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오히려 트렌드를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부터 진행할게요. 트렌드 코리아는 매해마다 그 해의 동물의 이름에 들어가는 10글자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이 이제 2022년이 검은 호랑이의 해였다면은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저희가 개인 취향이나 산업의 형태가 많이 다양하게 변했잖아요. 여기서 2020년도사에서는 나노사회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미세한 마이크로 입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올해는 다시금 점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저희 2023년도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2023년도는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이라는 해예요. 트렌드 코리아는 올해 레빗 점프라는 이름의 10글자를 키워드를 제시했어요. 레빗 점프. 전체적으로 올해 흐름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해 볼게요. 트렌드 코리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매체들이 올해 경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2023년 최근에 하단에 주식, 코인, 부동산 다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코로나로 전쟁, 물가, 정치적 불안 등 여러 가지 면에 2008년도 세계금융 위기를 버금가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M2라는 통화량 상승을 찍어보시면은 산업 지표도 볼 수 있는데 2022년도가 여름 빼고는 다 하락세였더라고요. 근데 2023년은 더 심한 하락세를 예견하고 있어요. 2023년도의 10글자 트렌드를 한번 짚어볼게요. 2023년도의 트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평균의 실종이에요. 1대 99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트렌드 코리아는 10글자의 키워드 중 첫 글자를 조금 더 주목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트렌드 코리아에서 모든 키워드들의 핵심이 되는 모든 키워드들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첫 글자에 배치하고 있어요. 평균 실종. 그런 의미에서 첫 글자는 평균 실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무의미해진다는 얘기예요. 사회 집단이 너무나 지나치게 양극화되는 경우, 그리고 너무 선발적으로 존재해서 양극화되는 경우, 그 완전히 한쪽에서 치우쳐 버리는 경우에 이 평균값을 내도 그 값의 진실을 찾기가 좀 어렵겠죠. 1대 99라는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1%는 플랫폼을 가진 사람, 플랫폼 내 스타 계급, 99%의 플랫폼 노동자 계급, 긱스 경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원래도 이 자본주의라는 게 사람의 구조적 피라미드 구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코로나19 외에는 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단 경제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양분해 있는 게 몸소 느껴지고요. 교육이나 문화를 향유하는 그 정도가 기업들 간의 정보량 같은 것도 정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될 때는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양극단으로 자원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테크 열풍에 동시에 프리미엄 상품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여기에 비대면 수요로 인해서 학력이나 교육 환경 등의 격차가 벌어지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각자의 다른 생일 주기를 삼고 있는데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꾸려나가면서 삶의 모습이 얄문화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평균이 없어진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예전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적당히 무난하게 평균 소비자를 노려서는 소비자를 잡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프리미엄 시장의 고가 시장을 잡던가 아니면 저가 시장을 잡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자신만의 확고한 색깔을 찾아서 집중하는 양자택일 전략, 소쪽 집단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다극화 전략, 경쟁자들이 절대 모방할 수 없는 승자 독식 전략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평균의 실종이라는 키워드는 두고두고 다른 키워드들에게 영향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다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오피스 빅뱅이에요. 이 키워드는 이미 몸소 느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조직 문화가 바뀌고 노동시장의 환경이 유연화되면서 노동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직장 환경이 정말 많이 팬데믹 영향으로 아주 커졌다는 거예요. 1의 의미가 재정이 되고 있다는 시기라고 하는데 특히 더 주목할 부분은 이직과 사직이에요.
과거에는 한 직장에 오래 머물면서 차근차근 승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은 이젠 퇴직과 이직을 반복하면서 몸값을 올리는 거, 근무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또 관련 플랫폼들의 발달로 프리랜서 이직하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직장 입장에서는 이 인재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발빠르게 조직 문화와 회사 환경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회사들은 단순히 급여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니즈에 맞춰서 복지와 관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주거나 자기개발이나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등등의 활동 등을 하고 있어요. 근무 장소나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조직의 성과보다는 스스로의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요즘 세대들에게는 기업들은 구성원들의 성장을 돕고 신뢰를 얻으면서 정확한 목표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빅뱅이라는 트렌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가가 중요한 효율적인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해보는 일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거든요. 2023년도 세 번째 트렌드는 바로 체리 슈머라는 키워드예요. 체리 슈머. 여러분들이 체리 피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 케이크에 올려 있는 체리만 쏙 빼먹는 것처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그 혜택만 쏙 챙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체리 피커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단어는 조금 얌체 같다, 뭐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는데요. 이 부정성을 벗어나서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체리 슈머라는 키워드를 내놓았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게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해서 소비하는 소비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1인분만 포장해는 과일, 필요한 만큼만 소량 구매하는 조각 내기 전략, 카카오톡의 n분의 1 정산하기 등 배달비를 나눠서 공동 구매하는 것 같은 반반 전략, 넷플릭스를 징검다리 형식으로 띄워온 그 자동차를 탄 만큼 내고 보험료를 타는 공유 자동차, 유연하게 소비하는 말랑말랑한 전략들이 체리 슈머의 전략이에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들은 무조건 소비자들의 꼼수를 차단하거나 막 퍼주는 식의 경영을 할 게 아니라 작고 특별한 샘플, 틈새 시장을 찾는 거, 경험들로 소비자의 진입 무통을 낮추는 거,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할 것으로 봐요. 소비자 역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겠죠. 불법을 저지르거나 소비 형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의를 기울여서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인덱스는 익숙한 말이에요. 인덱스가 뭐냐면은 우리 책에 읽을 때, 공부할 때 스테인처럼 붙어놓는 테이프 그런 거 있잖아요. 2023년도의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인덱스 관계예요. 인덱스라는 거는 붙어서 내용을 구분하듯이 인간관계에도 인덱스를 붙여서 그 종류를 구분한다는 뜻인데, 즉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거, 인간관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구분하는 걸 떠나서 같이 덕질하는 사이, 일하는 사이, 동네에서 만나는 사이 등 당당한 요구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구분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보통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소통의 도구의 변화로 그 관계가 매우 달라졌죠. 지금 보시는 유튜버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의 발달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연결되기 아주 쉬워졌다는 세계예요. 게다가 현대인들은 또래 친구라고 해도 그 생애 주기가 너무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또래라고 해도 누구는 결혼했고, 누구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누구는 직장 생활하고 있고, 누구는 사업을 하고 있고, 누구는 아이가 있고, 이렇게 삶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이슈로 이야기를 나누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이 빈자리를 온라인이 채우고 있는 거고요. 이런 관계의 변화로 소통의 변화에서 각 기업들은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연결 경험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돼요. 개개인 역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인간관계에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모두 잘 들어보세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모두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불가항력적인 제품이 서비스를 만들어내서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어떤가요? 너무 익숙한 말인가요?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아주 예전부터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가 2023년도의 다섯 번째 키워드인 New DMD 전략의 핵심 주제예요. 트렌드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오래된 뻔한 얘기를 하지 싶잖아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그만큼 올해의 경기가 정말로 어렵고 그만큼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다시금 본질을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소비자들은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바꿀 때, 그리고 나한테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때 지갑을 열죠. 기업들도 여기에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자신의 물건을 교체함으로써 수요를 발생시킬 때 해당 물건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쓸 수가 있고, 단순히 고만고만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기밥솥을 당장 저감 기능, 추가 기능, 이 독특한 사례들을 찾아서 기존 혜택의 포인트들을 좀 업그레이드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시라는 거죠.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콘셉트를 입힐 수도 있겠고요. 특히 이슈가 긱스 경제에 관련된 서사, ESG, ESG를 입혀본다는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덮인다는 하는 식인데요. 기존에는 구매하는 것에 위주로 판매를 진행했다면은 멘탈이나 구독 등의 다양한 판매로 바꿔보는 것도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소비자가 새로운 물건을 구매할 때 이 기업들의 아이디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진짜 상품의 생태계를 바꿔놓은 제품들이 있죠.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거요.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런 상품이 매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새로운 카테고리 안에서 상품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니즈를 아주 섬세하게 마이크로화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노력들이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 NDMAD 전략은 한번 살펴보면요, 답은 고객으로부터 찾는다. 뻔한 명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2023년 기업들의 승패를 가르는 말이 될 수가 있다는 중요 키워드예요. 2023년도 6번째 키워드는 바로 디깅스 모멘텀입니다. 디깅이란 말 파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은 진심인 사람, 덕후인 사람, 깊게 파는 사람. 기존에는 이 덕후들이 너드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하향 평준화 됐다 하면은 이제 무언가를 깊이 파는 행위가 문화 절반에 걸친 변화를 생성하고 있다는 해리포터나 하이트 사이즈 특정 콘텐츠를 몰입해서 팬클럽, 덕후들 몰두의 정도가 높이거나 특정 물건을 수집하면서 만족과 가시를 느끼기도 해요. 이 힘이 너무 세졌어요. 이게 취미생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과 효능감, 행복감을 그 안에 찾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디깅 모멘텀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특정 캐릭터 상품을 런칭할 수도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디깅하는 캐릭터를 홍보 모델로 삼을 수도 있겠고, SNS에서 디깅 모멘텀을 자극하는 각종 이벤트, 브랜딩을 진행해 볼 수도 있겠고요. 소비 주체인 MZ세대는 디지털 기기가 매우 친숙하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몰입이 더 쉽다고 해요. 또 요즘 중년들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의 덕질을 더 이상 주책이라든가 부끄러운 거로 여기지 않거든요. 자랑스럽게 내보이기도 하는데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고, 이런 주체 때문에 디깅 모멘텀은 오랜 시간 동안 소비 시장을 뒤울 수 있는 키워드예요. 다만 디깅이라는 우리 개개인은 내가 하는 행위가 성장과 기쁨을 포함하는 디깅인지 단순히 일시적으로 파괴적인 쾌락에 집중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2023년도 첫 7번째 키워드는 바로 알파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알파 세대는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나서 현재 13살 이하인 저희가 X, Y, Z 쭉 해서 이제 알파벳으로 끝났잖아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의 알파예요. 이제 그런 이름에서 굉장히 운유한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라는 거죠. 알파 세대는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언어를 습득하고 있는 세대예요. 예를 들어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언어 세대, MZ 세대들을 부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기존 세대의 장래 희망도 다르고 자신만에 의해서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신의 재능을 틱톡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내보이고 있고요.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급하기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경제 교육이나 코딩 교육들을 받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가상 공간 현실 세계에서 넘나들어서 커온 아이들이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소비 주체가 됐을 때 어떤 변화로 향할지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될 세대예요. 여기서 더 아이들의 행복 그 자체에도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 이 세대는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교육 수준, 디지털 환경의 격차가 굉장히 큰 세대예요. 그리고 디지털과 현실의 균형 감각을 잃기 쉬운 시대이기도 하고요. 인터넷 중독이나 사생활 노출 등의 염려도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OECD에서 어린이 청소년 행복 지수가 22위 꼴등이에요. 이제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아이들에게 개개인의 사회가 좀 더 양질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트렌드 코리아의 8번째 키워드는 바로 선제적 대응 기술이에요. 팬데믹의 여파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존의 치료 중심이었던 의학이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가고 있죠. 비단 의학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기술 영역에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엔 개개인의 니즈를 파악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에 맞는 기술을 후발로 제공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기술이 이용자가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고 학습하고 알려주는 단계라는 거예요.
잘 상상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매장인 세포라에서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성별과 연령, 뭐 바깥의 날씨, 지금 입고 있는 옷 등을 분석해서 이에 적합한 메이크업과 아이템을 알려주는 뭐 이런 예시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창밖의 공기를 파악해서 미세먼지나 꽃가루, 황사먼지, 온도 등을 파악해서 실내 환경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맞춤 조장 방식도 있어요. 스마트폰과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연동해서 운전자가 전날에 잠을 잘 못 잤다면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파악된다면은 경고등을 올린다거나 환기를 시켜주는 예측 수행을 하는 방식도 있겠고요. 소비자 자신이 아직도 모르는 소비자 욕구를 먼저 파악하고 제공하기 위한 이러한 상상력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여요. 2023년도 9번째 키워드는 바로 공간역이에요. 공간역. 팬데믹의 여파로 오프라인 공간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고 온라인 공간만이 부각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실제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점점 부각되고 있어요. 실제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정말 발딛고 있는 사는 부분이니까 이 각 기업들이 매장의 크기를 넓히고 좁히면서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좋지 않았던 대형 매장인 이케아는 몸집을 줄여서 성수동에 이케아 랩을 오픈한 것처럼 또 매장에서 본 옷을 인터넷 바로 주문할 수 있고 나만의 맞춤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아서 직접 피팅해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는 아마존 스타일도 좋은 예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오프라인에서 하던 저희가 헬로윈 파티 예전에 이태원 문제가 좀 컸었잖아요. 이벤트를 통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가지고 온 치폴레 역시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어요. 매장의 영향력은 가상세계까지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제 매장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다 놓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고객 경험을 제시하는 장이 됐습니다. 마치 이게 잡지처럼 이러한 변화를 따라서 앞으로도 오프라인 공간들이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을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드디어 2023년도 마지막 키워드예요. 10번째 키워드는 네버랜드 신도롬이에요. 네버랜드 신도롬. 나이를 먹지 않는 캐릭터 피터팬처럼 사는 곳이 바로 네버랜드죠. 우리 사회도 나이 들기를 거부하는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야말로 대란을 일으켰던 포켓몬빵 열풍, 연예인들을 통해 주고받는 다이소의 공주 목걸이 세트,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이제는 이렇게 컷덜트 상품이 주류화되고 있어요. 변화는 상품에만 오지 않고요. 다양한 방면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승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워라밸을 포기하고 나의 워라밸을 지키기 위해 승진을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마치 탑건의 매버릭처럼 또 골치 아픈 순위 싸움에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즐겁고 명랑하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뉴스나 전시 같은 데서 이에 발맞춰가지고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서는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면서 생애 주기가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40대면 중년이었죠. 근데 평균 수명이 60세에서 기준의 한 인생의 100세 시대로 그럼 40쯤이면은 오후 4시쯤 되는 시간인데 평균 수명이 80세, 100세 기준에서 한 시계에 40을 보면은 고작 정오 12시 정도밖에 안 돼요. 즉 늘어난 평균 수명에 따라서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의 생애 주기가 다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균적인 삶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고 사회적 나이가 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현상은 우려점도 있어요. 캐릭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중독,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행동, 사회 전체의 유아화, 부작용은 있겠죠. 이 네버랜드가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게 될지 아니면 퇴보하게 될지 개개인은 물론 사인 전체가 봐야 될 문제인데 여기까지 2023년도의 트렌드 코리아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거 몇 년 해가지고 몇 년째 읽고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린 거는 그야말로 정말 개요, 뼈대에 대한 뼈대일 뿐이에요. 더 섬세하고 자세한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시면 당연히 책을 직접 사가지고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책을 직접 읽으시면서 각종 예시, 용어들을 접해본다면 더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밀리의 서재, 윌라, 유튜버, 책 같은 거 다 구독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트렌드 코리아는 어렵지 않게 쉽게 읽으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요. 저도 이렇게 해마다 열심히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전망 2023년도 트렌드 코리아 마음 단단히 먹고 어둡다고 멈출 수는 없겠죠. 계속 뚫고 나가면은 새벽 오기 전에는 아침이 오기 전에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멋지게 도약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프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요청드리고 저희가 잠자는 시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 시스템 항상 오픈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세미나 신청 요청드릴게요. 감사합니다.